금융 OM을 맡은 PD 이혜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네, 저는 오늘 인생의 큰 그림 그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좋은 리더십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좀 그 내용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떠시죠? 많은 사람들이 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 책은 좀 많이 오래된 책입니다. 한 4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경제학자 알버트 허쉬만 교수님이 쓴 책이거든요. Exit, Voice and Loyalty라고 해서 이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서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방법, 대응할 수 있는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탈출하기, 아니면 저항하기, 아니면 충성하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 이렇게 가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회사의 어떤 부분이.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는 탈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저항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충성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옵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회사 아니면 다른 선택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또 불편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문제라면 어떤 반응들을 하시겠어요? 열심만으로 사실 잘 살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인생 속에서 탈출할 수도 없고, 이민이나 도피를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리고 세상에 복수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항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사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충성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충성 중에서도 우리는 적응하고 혁신을 해야지 내가 불만을 한 채로 침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사님이 한 예시를, 본인이 경험한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택시 기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택시를 탁 탔을 때 한참 요즘에 뭐 타다든 아니면은 카카오 택시든 여러 가지 택시 플랫폼으로 인해서 택시 기사님들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 기사님 요즘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막 욕을 할 줄 알았는데, 그 기사님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너무 놀래서, 아니 어떻게 다른 분들은 다 타면 욕밖에 안 하시던데 기사님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 혁신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택시기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택시기사를 하고 계신데, 오래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일본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한 게, 그럼 일본어 공부를 조금 해서, 많이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일본 관광객들이 택시를 탔을 때 지나가면서 이 경복궁은 언제 지어졌고 어떤 역사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이런 건물이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이제 관광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단순히 택시를 탄 게 아니라 연락처 주세요 하면서 내 친구가 다음에 여행 오면 아저씨가 전체 풀코스로 한번 여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예약이 밀려있는 택시 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탔었을 때는 잠시 비어서 운 좋게 타신 거라고, 원래 제 택시를 이렇게 쉽게 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만큼 같은 환경, 같은 조건 아래 있지만 이 기사님은 그 속에서 자기 혁신을 이룬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자기 혁신을 위한 조언이 무용지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용지식이란 이렇게 프로슈머처럼 엘빈 토플러가 처음으로 이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생성한 단어인데요. 쓸모없는 무용한이라는 단어와 지식을 합성어로 만들어서 무용지식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변하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배웠던 그런 교육,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이 시대를 살 수 없고 혁신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지식을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혁신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크게 생각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전에
싱크빅이라 하면은 옛날에 학습지했던 것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진짜 메가테크를 만나고 또 제가 계속해서 변화해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 얘기를 하기 전에 또 큰 그림을 그렸던 한 나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PD 서밋으로 저희 어머니의 그 플러스 원으로 따라왔죠.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다녀왔는데요. 원래 그 사막 도시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바람이 불면 지형이 늘 바뀌고 어디에 뭔가 깃발을 꼽아놔도 깃발이 나타날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이런 황무지에서 이런 도시로 누군가가 꿈을 꿨고 이렇게 멋진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봤는데 진짜 와, 사람이 꿈을 꾸고 크게 생각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라는 것을 되게 많이 경험했던 그런 지난 한 달 전에 두바이 여행이었었는데요. 이 두바이를 보고 이 아부다비를 보고 또 큰 그림을, 큰 꿈을 꾼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제가 이 두바이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분이 지나가는 말로 사우디에서도 이런 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0km가 되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뭐지? 싶었는데 찾아봤더니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벌써 네옴시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가 다 깔려 있어서 로봇이 물류를 다 하고 보안도 가사노동 서비스도 다 하는 이제 스마트 친환경 신도시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유명한데 그 석유가 이제 점점 사람들에게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또 고갈이 되면서 도저히 이걸로는 앞으로를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도 혁신을 도전한 거죠.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석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되는 거는 더 라인이라고 미러시티를 기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옥타곤 산업도시와 함께 친환경 관광도시도 만들고 또 유전자 변형 작물 GMC를 이제 하는 경작지도 만들고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기술력은 지금 문제는 아니라고요. 돈이 문제지. 근데 이 더 라인이라는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한 1조 달러를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그 네옴시티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체 이 나라에 이렇게 길다란 미러 이렇게 반사하는 겨울로 된 시티를 만든다고 합니다. 놀랍죠?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좁고 높게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900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싹싹싹싹 다 일자로 싹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가르는 길다란 시티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보면서 진짜 와 이게 공상과학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소름이 끼쳤거든요. 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속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어요. 레지던스 분야 아니면 비즈니스 칸 다양하게 분야들이 있는데 이 5분 안에 모든 그 도시권, 그 상권에 다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70km, 그러니까 너비는 200m인데 이제 200km인데 200m죠. 죄송해요. 200m. 그 세로는 170km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끝에서 끝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해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차도 필요 없고 이동 수단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높이는 500m. 파리의 에펠타워가 330. 뉴욕의 가장 높다고 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450인데 500m 높이의 이런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 170km 이렇게 길게 가르고 날씨까지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열은 또 배출해내고 그러면서 주변의 자연 경관들은 해치지 않고 지키는 친환경, 우리가 이거 보고 해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완벽하게 친환경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일자로, 맞죠? 무슨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일자로 된 빛나는 도시를 만들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꿈을
사우디아라비아는 꾸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거 계약을 맺어서 땅 파는 막 그런 것들부터 기술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2030년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의 변화한 세상은 다른 누군가의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큰 꿈을 꾸고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오늘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 큰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녔을 때 미국에 중부에서 평범한 유학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에는 어머니를 따라서 의료 선교 봉사를 다니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평균의 어떤 모습이 세상의 평균이 아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의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외국인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구구절절 어떤 이유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서 저는 교회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리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참 많은 사람들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몸이 아픈 사람들도 참 많은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정말 많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심리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옛날부터 디자인이나 이런 뭔가를 만들고 꾸미는 걸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디자인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틈틈이 그냥 모델하우스를 보러 다니는 걸 취미로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하고 싶은데 근데 공간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정서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공간과 또 마음을 함께 케어하는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막연하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이유를 알아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들, 아니면 아픔들, 그런 것들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아이들을 위한 선교 그리고 교육재단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이 중에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재정도, 시간도, 또 그런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도, 인적 네트워크도, 나의 경험치도, 리더십도, 사업을 경영해본 지식도 없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업가의 마인드와 자세도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각들을 내가 꿈은 꿨지만 현실적으로 맞춰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날 하루에 공부를 하면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맨하테크를 만나게 되면서 진짜 내가 꿈꿨던 막연한 흐릿한 그림이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맨하테크를 처음 만난 거는 사실 아주 긍정적으로 만나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하셨고, 저는 건강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딱히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는 사업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앞으로 이런 꿈을 어떻게 꾸어나가지, 어떻게 현실화해 나가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4, 5년을 귀를 닫고 엄마가 제품을 먹으라 해도 난 안 먹어 이렇게 입을 닫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베이비시터로 부산센터에 오게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센터에서 강의를 하면 특히 저녁에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파트너분들을 위해서 저를 고수익 알바로, 단기 알바로 여기 와서 애들을 좀 봐줘라 하고 부르게 됐어요. 그렇게 처음 발걸음을 했는데 들어와서 제가 한 결단이 이겁니다. 저 초록 색깔 분은 절대 남지 않아야지. 나는 절대 비즈니스 안 할 거고, 난 절대 제품 안 먹을 거고, 뭔진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늘 이렇게 발생하죠, 사건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글리코에 대한 내용을 처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진짜 사실이면 대박인데?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생물학 공부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여기서 제시하는 백데이터가 얼마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 논리가 정말 맞는 말인지가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글리코만 알아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 글리코 영양소는요, 현대인들의 식생활로 사실 섭취하기 어려운 미량의 다장체 성분을 만들어내서 제품으로 상용화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의 세포들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뭔가 촉수들, 손 같은 이런 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선모라고 하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는 다른 영양소가 아니라 탄수화물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먹었을 때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구조물의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것을 아이템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였었고, 그럼 이게 뭘 할까라고 봤더니 세포의 표면에 있는 이런 당 영양소들이 8가지 당 영양소가 다양한 입체적인 모양으로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으면서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나와 남을 구분을 해서 내 장기는 내 장기끼리 모여서 나의 몸의 형태를 이루고, 또 나쁜 것들은 외부로부터 막아주어서 면역을 하고, 또 내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들은 제대로 먹어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모든 순간순간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촉수라는 것이 밝혀졌고, 놀라운 것은 완전한 건강은 사실 이 세포 하나당 10만 개의 촉수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다 이 구간에 있다는 거죠. 반쯤 건강해서 내가 큰 질병은 없지만 잔병을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쯤은 옵션으로 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 3, 4만 개밖에 없는 촉수가 3, 4만 개밖에 없는 상태가 보통의 사람들이었고, 어떤 특정 부위 또는 암 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10,000개 이하의 촉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자들이 데이터로 검증한 것을 이제 메나테크는 상품으로, 내가 이런 논리, 이론 모르겠고 먹으면 내 몸에 적용되는 상품으로 이제 특허를 내어서 시중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나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지?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는 우리나라와 몇 안 되는 소수의 나라들은 물에 대해서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식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수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 물을 마십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건강은 곧 나빠지고, 이런 기생충이나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로 인해서 건강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면서 질병에 노출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제대로 깨끗하게 공급이 된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곧 이런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신다면은 글리코 영양소를 반드시 먹어야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리코뿐 아니라 사실 갈수록 우리의 영양 상태는 고갈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만큼만 먹어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했다면 이제는 이거를 먹어도 모질한 정도가 되어서 비타민 미네랄뿐 아니라 글리코 영양소까지 모든 영양소의 보충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글리코 영양소 섭취는 모든 인류가 80억, 지금 제가 어제 검색해봤더니 현재 2022년 현재 인구가 79억 8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의 80억이 되는 전 세계 인구가 모두 먹어야 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메나테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제 치료 결과를 데이터로 75만 명의 임상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약처럼 한 곳에 적용되고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구성 성분을 넣어줘서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 몸의 인체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도 다 케어를 가능하다는 것을 이 특허를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많은 정말 놀라운 기관들에서 다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나테크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업들만이 상장되고 유지될 수 있는 나스닥에 99년에 상장되어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기술로는, 과학기술로는 정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MIT라는 공대에서도 이제 우리 글리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메나테크를 불러서 글리코 바이오를 이제 리뷰를 요청을 한 이력도 있고요. 또 사이언스지, 사실 이 너무 어마어마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송에 걸렸어요. 뺏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걸 뺏어서 자기들도 사업을 하고 자기도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소송이 걸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메나테크의 기술력과 저희 메나테크 회사의 이력과 또 제품에 대해서 사이언스지라는 공신 기관에서 이렇게 거의 반박 기사를 내다시피 했던 자료도 있고, 또 처음부터 엄청난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08년 11월 보고서인데요. 2008년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인해서 주식이 휴지 쪼가리가 되고 빠른 현금화가 필요했던 그 시점에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메나텍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 많이 한번 알아보시길 원하고, 또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더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빵빵한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콘을 믿고 드셔도 되고, 아이템만큼은 내가 정말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멋지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제대로 듣고 나서 내가 먹어봐야겠다, 내가 검증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먹어봤는데, 저는 내가 약을 먹는 질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이런 자질구레한 질병 아니죠. 불편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0대 중반에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제대로 클린을 하고 글리코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변한 거죠. 저는 진짜 클린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몸살을 앓은 적이 없어요. 저는 매년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몸살을 앓아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는 그랬던 적이 없고, 감기도 저는 목감기로 오든 아니면 기침 감기로 오든 끝은 늘 한 달 내내 코감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코가 늘 헐어있고 빨갛게 맨날 휴지로 닦아가지고 딱딱딱딱 안 돼가지고 그냥 물로 씻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감기에 이제는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감기균이 올라오다가도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로 내가 몸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특허해보면은 정서적인 부분, 우울증 또는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 또한 적절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모두가 가능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근데 사업,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이게 완벽하게 이해로 바뀌게 되는 시간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쓰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원천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가와 투자자, 이렇게 ESBI라고 나누고 있는데, 왼쪽 4분면, ES 4분면에는 우리가 보통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의 사람들은 많이 있고, 하지만 사업가나 투자자들은, 그런 큰 부자들은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죠. 5%의 사람만이 이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현금은 바로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현금 흐름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소득을 버는 이런 노동 수익과 내가 자산을 통해서, 또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 소득의 차이는 어마어마 크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평범한 사람도 이런 자산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경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ES 4분면에서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만들거나 사는 것조차 힘들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된 시스템을 내가 활용하기만 한다면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내가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싹 다
제외하고 소개하는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시스템이라는 걸 내가 제대로 알고 배우고 복제하기만 한다면은 나도 이 자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좀 정리가 되었어요. 김태수 박사님은 현직 법학 박사로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면서 국가 산하기관인 한국공유정책위원장으로 또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이분의 히스토리는 여기에 다 담길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쓰신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잘못 뿌려진 씨앗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발전이 느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신유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진화된 국가에서 발생하는 유통 방식으로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산업 구조인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또는 어떤 일부가 독식하던 그런 부가 소비자들에게 넘어오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유통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반드시 이렇게 세계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 한국에서는 왜 그럴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전하기 위해서 조건이 반드시 있는데 한국에서 그게 충족이 안 된 상태로 들어왔던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좋은 제품,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은 돼야지 그 정도가 되겠다라고 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80년도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88 올림픽 때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가 발견하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유통이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826달러였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이 그렇게 발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3차 산업이 완전히 정착이 돼야 되는, 그래서 앞에 말했던 인터넷과 홈쇼핑, 택배 등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깔린 상태에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가전제품도 없었고 신용카드도 없었고 TV도 흑백 TV였고 막 채널도 5개밖에 안 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전하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의 10년, 20년을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순차적으로 4차 유통, 신유통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80년대에 변종으로 법도 사람들도 어떤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나쁜 사람들로 인해 이런 오해를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후에 뒤늦게 법이 생성되고 점점 이제 2000년 후반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현재 네트워크 업계가 5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청동우리 사이에 섞여 있는 백조와 같다. 다단계나 방문 판매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분간 안 되는 그런 오리의 상태, 이런 조그만한 이 새 상태에 있는데, 지금은 조류 전문가가 아니면 얘가 오리인지 백조인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백조 시장을 장악할 백조가 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신유통 방식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너무나도 좋은 유통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됐는데, 하지만 내가 한다라는 건 사실 조금 또 두려운 장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회사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메나테크 회사는요, N5M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 사회공헌재단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기관도 꿈꾸지 못했던 큰 그림을 메나테크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세계에서 너무 놀랄 만큼 엄청난 도시를 기획하는 것처럼 메나테크의 큰 꿈은 뭐냐면은 500만 명의 죽어가는 영양실조 아이들을 모두 살리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합성 비타민을 섭취하는 인구가 5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양 실조로 죽는 아이들이 매년 50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5억의 합성 비타민 인구 중 1%만 우리 제품으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바꾼다면, 그렇게 섭취를 바꾼다면은 영양 실조로 위기에 처한 500만 명의 아이들과 연결시켜서 이런 좋은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는 미션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저기 보시면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억 1천만 개의 파이토 블렌드를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러 국가들에서 이렇게 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들에는 사실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태어난 게 죄가 아닌데 그 환경에서 사 먹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런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영양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미국에 엄마 따라 이때는 그냥 놀러 갔어요. 제가 학교가 다니던 곳이 이쪽 근처여가지고, 텍사스 근처여서 그냥 놀러 엄마 따라 메나페스트를 갔다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임원진들의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 스피치를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나테크가 굉장히 많은 백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다가 이걸 뺏고자 하는 25개 그 제약회사들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5, 6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쳐요. 제약회사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기 때문에 다들 메나테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 사업자들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봤었던 그 시점에도 이 메나테크의 임원진들은 생각을 한 거죠. N5M이 우리의 DNA인데 과연 이걸 지속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회사가 진짜 법적으로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을 하자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찍으면서도 5년 이상을 이런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한 개인도 내 삶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후원 끊는 거잖아요. 2만 원짜리도 끊잖아요. 그런데 큰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큰 기업이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고, 아, 이런 기업이라면 내가 함께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나테크에 함께 조인하셔서 소비를 하는 것만 하더라도 가치 있는 소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가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돕는 그런 멋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마존 스마일이라는 그 아마존 안에 있는 사회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N5M에 같이 기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때 예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아, 하나님, 저 이 아이템 좋은 건 제가 먹어봐서 알겠고, 그 다음 비즈니스가 나쁘지 않은 것 알겠는데, 그리고 이 회사가 너무 가치로운 거 알겠는데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이런 긴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했지만 과연 이 시간을 들여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나한테 단순히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뭐 다단계를 한다, 아니면 이런 오해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너무 두려워요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제가 문을 꽝 닫고 아무도 태우지 않고 혼자 안전하게 방주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이, 아, 노아는 이렇게 많은 긴 시간, 수십 년을 이런 방주를 지으면서,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정보를 전해인 거죠. 살 수 있는 기회를 알려준 거죠. 근데 나는 내가 뭐라고 그거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고 검증된 데이터들이 많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왜 그걸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메나테크가 사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메달테크의 큰 그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나도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꿈을 같이 꿔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비즈니스가 쉬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선택을 제대로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제대로 MBA를 듣고 세미나에 정기적으로 나오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그룹을 만나게 되었고, 지원그룹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훈련하고 배워가게 됩니다. 2080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지원그룹은요, 20대부터 80대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환경과 상관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이 도와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함께 접속만 하신다면은 저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저처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어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 관리하는 법, 경험치를 쌓는 것, 리더십을 키우는 것, 진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사업가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인드와 자세를 지원그룹 시스템 안에서 훈련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청렴하고 가난한 사람이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청렴하고 부자인 사람을 원하는 거는 뭔가 내가 속에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는 것 같아서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차이는 마인드, 그릇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니듯이 내가 이 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런 그릇을 키운다면은 내가 받는 이런 큰 소득도 내가 제대로 선한 곳에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선한 부자를 꿈꾸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또 메달테크 안에서 많은 인적 네트워크들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팀 사장님들인데요. 우리는 함께 즐기기도 하고 또는 축하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내가 혼자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꿈꾸는 게 아니라 나의 꿈에 많은 분들을 동참시키고 또 다른 분들의 꿈에 나도 동참하는 그런 멋진 팀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내 팀인데? 그쵸? 그래서 나의 인적 네트워크도 이 메달테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것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이 돼야 되잖아요. 나의 재정이 서포트가 돼야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진짜 큰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비의 경험만으로도 소득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메달테크의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상 플랜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7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보상 플랜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매달 15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상인데요. 첫 팩 주문 보너스라고 해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보너스예요. 초기 사업자들에게 추천을 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로, 내가 추천한 사람이 한 80에서 100만 원 사이에 프리미엄 커스텀 팩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분에게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제품의 혜택이 가게 되고, 나에게는 이분이 구매한 금액의 10%의 현금 보너스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멘토 보너스도 추천 계열 보너스인데요. 내가 직접 이 비즈니스의 기회,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전한 분을 또 잘 도와서 이런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매달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바로 이 멘토 보너스입니다. 그 다음은 초기 사업자들도 즉각적으로 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라는 것인데요. 내가 한 500PB라고 한다면은 현금으로 환산하면 한 8에서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500PB를 내 아이디로 한번 소비를 해보는 거예요. 럭키박스 2개면 500PB가 되거든요. 내가 TLP를 돌려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럭키박스를 2개 정도를 구매를 하거나 전달하고 나의 직속 다운라인의 4분에게 그런 똑같은 기회를 줬을 때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분에게 전하면 8만 원, 그리고 4분에게까지 전하면 20만 원의 즉각적인 보너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유니레벨 보너스와 무한 보너스, 이거는 숫자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좀 정신없고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내가 매출이 늘어날수록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런 나의 팀이 함께 많은 분들에게 이런 멋진 기회를 줬을 때 그만큼에 대해서, 그 매출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이고요.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는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보너스예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고 또 우리 보상 플랜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내가 파트너를 도왔을 때, 키웠을 때 그가 받는 소득의 일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거의 대다수가 직접 추천한 사람에 의해서만 내가 그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메나테크는요, 내 팀에 누구라도 내가 직접 추천하지 않은 어떤 분이라도 내가 제대로 돕고 그의 성공을 바라고 그의 성공을 후원했을 때 다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먼저 리더가 되고 내가 이 리더가 된 노하우를 나의 팀원들에게 제대로 전했을 때 나의 팀원들이 어떤 직급을 갈 때마다 이분들이 받는 보너스의 일부 퍼센테이지만큼을 회사에서 나에게 또 주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쉽게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최고 리더 이문수 스폰서님이 3천만 원 이상을 받으시잖아요. 그 중에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가 한 1,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과반수가 이 리더 체크 매칭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보상을 좀 제대로 아시면은 이 회사가 추구하는 그리고 이 회사의 팀의 어떤 문화를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직접 추천하지 않은 누구나 도왔을 때 누구나 성공시켰을 때 내가 이런 혜택을 크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팀이지만 파가 나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모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팀의 아름다운 문화가 이 보상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한 직급으로 달성을 할 때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축하하는 일시불 보너스도 랭크업 보너스로 측정되어 있고 또 글로벌 풀 보너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메나테크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매출을 공유할 수 있는 혜택도 드립니다. 브론즈 PD라는 직급자 이상부터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목표를 브론즈 PD로 잡으시고 전체 메나테크의 보상을 한 번쯤은 받아보시고 그때 돼서 이게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내가 아까 말한 그런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나오는 구조만으로도 실버 디렉터라는 직급을 갈 수가 있고 점수로 따지면 2,500점인데 한 30만 원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커스텀 팩을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고 커스텀 팩이 적용되면 사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경험을 똑같이 복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버 디렉터를 할 수 있는 경험치를 나와 함께하는 두 분에게 똑같이 전수하고 똑같이 도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한 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추천한 이분들은 똑같이 나처럼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두 분 정도만 더 전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실버 ED라는 직급이 도달하게 되고 약 115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내가 먹는 럭키박스를 무료로 먹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추가적인 소득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것만 그대로 복제해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다음 똑같이 실버 ED를 두 분을 만들어 골드 ED가 되었을 때, PD가 되었을 때, 브론즈 PD가 되었을 때, 실버 PD가 되었을 때 각각 매달 이 정도의 소득을 받으실 수 있고 실버 PD부터는 우리가 로열 패밀리라고 하죠. 이때부터는 진짜 변동 없는 인쇄와 같은 연금과 같은 상속이 가능한 시스템 소득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싶다 한다면은 이제 한쪽, 두쪽, 세쪽 레그를 더 펼치셔서 골드, PPD, 또 스타까지도 CPA까지도 얼마든지 같은 플랜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또 메나테크에서는요, 현금도 물론 좋지만 멋진 라이프 스타일도 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여름과 겨울 PD 서밋으로 GIP로 여러 가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성공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실 수 있고 연말 이번에 11월 19일에도 있죠. 이번 연말에도 있을 메나페스트 전 세계가 아니죠. 우리 전국의 사업자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서로 축하하고 또 인정하고 또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이슈들을 새해 이슈들을 발표하는 자리가 메나페스트이기 때문에 이곳에 참석하셔서 정말 큰 비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룹 안에서도 너무 멋진 분들이 많지만 전국에 있는 메나테커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스토리를 듣는 것 또한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하고요. 또 이번에 제가 두바이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 두바이에서 이런
멋진 곳들을 다 다녔습니다. 사실 사진으로 다 담기지 않았어요. 사진에 다 담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멋진 도시였고, 저는 이 두바이를 보면서도 와, 상상이 현실이 된 도시구나라고 했는데, 앞에 네옴시티를 알고 나니까 아, 두바이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구나. 근데 네옴시티는 정말 비현실적인데 거기 10년 뒤 꼭 가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하탄 사업 잘 하면은 나중에는 네옴시티로도 PD 서밋을 가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사막도 보고, 여기 이 저 샹들리에는 이제 왕궁에 있는 건데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큰 샹들리에라고 해요. 네, 엄청나죠? 진짜 커요. 저의 몸보다 더 큰 사이즈의 샹들리에였고, 이렇게 사막에서 낙타도 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진짜 성공하신 분들과 함께 성공자의 삶을 함께 누리고, 나 혼자만 여행을 누리고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을 함께 이런 곳에 무료로 데리고 가서 함께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맨하테크의 보상은요, 초기에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빠르고 극대화된 보너스를 제공하고, 판매 위주가 아닌 팀워크, 그리고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후원한 사람 모든, 나의 팀에 있는 모든 분들을 도왔을 때 충분히 고소득이 가능한 비즈니스이고요. 또 모든 직급에 올라갈수록 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동일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쉽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까지 내가 공유하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런 보너스까지 함께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라고 본다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탑 10 기업들을 매출 순위로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는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분포도인데요.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50만 원도 못 받으면은 사실 한 달에 한 7, 8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받는 분들이 많은 회사들에서 대다수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명 중에 900명이 한 달에 7만 원을 받고 비즈니스를 한다? 그게 어떻게 비즈니스가 될까요? 1000명 중에 한 명만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맨하테크는 보시면은 어떤 기업들보다 굉장히 낮은, 반도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작은 소득을 받고 있고, 중간 허리층, 우리가 비즈니스를 했을 때 추가적인 소득을 넘어서 나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소득이 되는 구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앞에 그런 보상의 이야기들이 이론이 아닌 진짜 여러분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비즈니스를 내가 처음부터 다 하고자 하니까 좀 막막하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지? 근데 우리 지원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TLP라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막 구구절절 강사님처럼 전문가처럼 얘기할 필요 없이 영상 보여주고, 또 적혀있는 PPT 보여주고, 그것만으로도 바로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TLP를 통해서 얼마든지 앞에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를 설명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맨하텍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기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디자인 회사의 또 대표로도 일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비즈니스 선교단체 회원으로서, 또 교육재단의 또 한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맨하테크를 통해서 큰 그림을 꾸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로 점점 모여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돕는 선교단체를 죄송합니다. 선교단체를 만들고 싶고, 또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재단도 만들고 싶고, 그러면서도 저는 관심이 디자인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좋은 환경 자체를 그런 센터에서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비즈니스를 제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 꿈을 선명하게 꾸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이 만나게 되면서, 아, 내가 진짜 이 꿈을 이룰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큰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제대로 색칠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단체들에 속한 이유가 사실 멋진 팀에 이런 맨하테크에 합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제가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맨하테크와 함께 가지고 가야 될 저의 어떤 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캔버스도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종이가 너무 작아요? 작아서 다 그리고 싶은 걸 못 그린다 한다면은 그 종이들을 이어 붙여서 큰 그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안에 갇힌 ES 사고방식으로는, ES 사분면의 사고방식으로는 내 꿈을 나의 환경과 나의 현실에 맞춰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메아텍을 만나고 지원의 시스템 안에서 진짜 비즈니스 오너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변화해 간다면은 내 이 종이가 큰 그림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틀을 깨고 더 크게 여러분들의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평균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갔는데 너무 한국과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평균, 내가 생각했던 평범과 내가 가서 본 평범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거기는 사람의 사이즈도 너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작은 XX 스몰부터 XXXX 라지까지 너무나도 다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갔더니 거기서 펀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 펀 사이즈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사탕 같은 것도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조그만한 게 펀 사이즈 캔디라고 하거든요. 제 친구가 저랑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미국인 친구가 너랑 나는 펀 사이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 중에서 우리는 굉장히 조그만 사이즈라고.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지금 한국에서 평균? 한국에서 어떤 게 평범? 이게 아니고 세상은 굉장히 넓고 진짜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생각을 좀 깨시고 더 큰 꿈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파란 종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든 될 수 있어요. 진짜 넓은 태평양의 한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높은 하늘의 한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든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대로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만 간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메아텍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지원 그룹과 함께 여러분들 꿈을 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